손기정에겐 오랫동안 간직해온 꿈이 있었습니다. 태극 마크를 가슴에 단 우리나라 선수가 국제 무대 출전에 당당하게 우승하는 것. 손기정은 한국 양성에 평생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실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재들 중에서 손기정이 가장 마음에 들어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 인재는 바로 히히. 22살의 학생 서윤복이었습니다. 서윤복. 네. 진짜 그런데 또 있어. 하는 걸 재능이라고 봐요. 매일매일 노력하고 끈기 있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지 왜 아직도 흔들리는 이 키키키키키키.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이 또 강했다. 네. 그러니까 야간 학교를 마친 후에도요 서윤복의 일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이동했다고 합니다. 뭐 안 된다 이거. 다시 집어넣어. 동대문과 종로와 서대문을 거쳐 예! 10km의 거리를 40분쯤에 뛰었다.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고 달리기 연습을 하는 서윤복의 이런 근성이 손기정의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럴 거야? 금메달 리스트 히히. 손기정은 합숙소 제자들한테 어떻게 훈련시켰을까? 손기정과 그 유튜브에서 동그라미 안에 한가지 기사입니다. 더 하기 놀.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 선생님, 그 문제를 미리 게스트도 풀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항상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는 먼저 기회를 드려요. 그냥 일어나자마자 바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알 것 같아요. 국회에 대한 감정. 그게 어디 있어요? 야, 국회의원은 해야죠. 나는 잘할 수 없게 그렇죠. 진짜 애국감을 손기정 선수들이 일어나자마자 했던 일, 집 앞으로 나가 애국가를 제창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국가를 제창하는 선수들은 동네 근처에 있는 산길을 쭉 달렸죠. 헤헤. 숨을 헐떡거리면서 언덕길을 오르는 선수를 향해 이렇게 외쳤죠. 조금을 위해서 뛰어라. 선수는 숨기적인 외침과 함께 언덕길을 오르내리기를 반복합니다. 헤헤. 손기정은 항상 선수들이 무리다 싶을 정도로 많은 훈련량을 줬습니다. 근데 이때 선수들은 훈련이 죽을 만큼 힘들어도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 왜였을까요? 조국을 위해서 달려야 하니까 일단은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코치인 손기정과 남승용이 항상 선수들의 선두에 서서 달렸기 때문이에요. 야, 말할 수가 없네. 너무 힘들어요. 하는데 저를 먼저 뛰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손흥민 선수가 훈련할 때 항상 아버지가 저 잘하시는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네요. 또 저것들이 보니까 또 같은 손이네요. 그리고 손기정은요 훈련만큼이나 선수들의 이것에도 특기심이었습니다. 바로 선수들의 기력을 보충해줄 직접 보양식이었습니다. 고양시 중요하죠. 손기정이 선수들 앞에 내놓은 특식은요 통닭과 새우젓이었어요. 우와 통닭. 네네네. 새우젓이요? 그러니까 통닭으로 단백질 충전시키고 또 선수들 땀 많이 흘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새우젓으로 염분을 보충해야 된다는 거였죠. 맞아요. 대박이다. 탈수하니까. 손기정은요 마라톤 유망주들의 식단 하나하나까지도 아버지처럼 섬세하게 챙겼던 겁니다. 그러던 1947년
손기정에게 예상 밖의 엽서 한 장이 나옵니다. 엽서. 그것도 해외에서 보내온 엽서였습니다. 엽서의 반신은 바로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했던 미국 선수 존 켈리가 보낸 거였습니다. 아, 미국 선수가? 네네네. 그렇다면 존 켈리는 왜 손기정에게 엽서를 보낸 걸까요? 사실 이 손기정하고 존 켈리 이 두 사람은 특별한 인연의 끈이 있었거든요. 베를린에서 손기정이 우승했을 당시 존 켈리가 신고 있는 운동화를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와. 왜 축구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유니폼. 네, 좀 있잖아요. 축구 어떻게든 한번 신어보려고 그렇죠, 그렇죠. 기회를 한번 받아보려고. 맞습니다. 손기정은요, 흔쾌히 자신이 신던 운동화를 존 켈리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0년 후, 존 켈리가 한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한 거예요. 네. 있었어. 존 켈리는 손기정이 준 운동화의 그 기운 덕분에 우승한 것 같다면서 고마운 마음을 담아가지고 땡큐 손 하면서 엽서를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손기정은 존 켈리 우승 소식과 함께 엽서에 적힌 한 부분을 보고 눈이 반짝였다고 합니다. 엽서? 대체 어떤 부분이었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보스턴. 바로 보스턴 마라톤 대회였습니다. 되게 유명한 대회죠. 맞습니다.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요, 세계 4대 마라톤 대회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대회인데요. 그만큼 오랜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대회입니다. 그런데 손기정은 왜 보스턴 마라톤 대회라는 이 부분을 보고 눈을 반짝였을까요? 사실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한 거예요. 몰랐어요? 여태껏 이 손기정은 마라톤으로 나갈 수 있는 국제대회는 오직 올림픽만 있다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야, 기회네요. 기회죠. 광복 이후 한국은 한 번도 국제대회에 출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배들이 자신을 대신해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우승을 한다? 손기정은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이룰 천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손기정의 출전 결심은 시작부터 난항에 부딪힙니다. 왜였을까요? 우리가 해외 갈 때 뭐가 필요해? 여권. 여권이 필요하지. 그게 없지 않아요? 아니, 왜냐면 근데 올림픽은 갔었는데. 올림픽. 그때는 인고 그때는 아. 네. 교수님. 근데 여권을 왜 발급을 못 받죠? 여권은 우리가 다른 나라로 여행 갈 때 우리나라 정부가 발급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 때는 아직 공식적인 우리나라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없었던 대신에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었던 미군에서 미군정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를 대신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군정청은 원칙적으로 한국인의 해외 출국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여권을 발급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손기정이 이대로 대회 출전을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방법을 예전부터, 찾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전부터 우리 손기정 일단 무작정. 들이대는 성격. 그렇죠. 맞죠. 맞죠. 선생님한테 형님이라고 하는데. 아유, 맞습니다. 네. 손기정은 고심 끝에 직접 미군정청 찾아가서 호소하기로 합니다. 와. 다행히도 미군정청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활약했던 손기정을 기억하는 호의적인 미국인이 있었어요.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손기정이라는 명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덕분에 손기정은 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게 되죠. 그리고 미국에 가서 사용할 자금 소스라치게 놀랄 돌발 상황이 벌어집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쌀, 고추장, 된장, 간장, 고춧가루 같은 것을 넣은 깡통들이 들어있었다. 태관원은 여전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짓거리며 그것들을 낚고 챘다.
이따가 유명 유튜버 될 거야. 한국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다행이다. 그 공항에서 그 방송을 들은 한국교구 목사가 송기정 일행을 도우러 왔던 겁니다. 와 너무 다행이네. 다행히도 송기정 일행은요, 그 한국 교포 목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와이에서 이거 벌거벗은 꼭다 계속 봐야지.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벌거벗은 한국땡 바지. 마침내 보스턴 땅을 밟았습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보스턴까지 가는 데만 무려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죠. 어떻게든 무사히 보스턴에 도착하긴 했는데, 아이쿠야, 송기정의 대회를 앞두고 속이 까맣게 터져나갑니다. 왜였을까요? 뭐지? 송기정도 처음 마라톤 출전했을 때 가졌던 어려움은 출전해야 될 선수 서인복의 컨디션이 최악이었거든요. 이 시차. 그렇죠. 이거 알죠.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탄 비행기, 첫 해외 원정, 시차 적응, 여러 악조건이 서인복을 부딪혀 있었더라고요. 진짜 이 엄마는 아빠하고 신혼여행 갔을 때 어땠어? 잠깐 조금의 컨디션 차이에서 승패가 확 벌어지거든요. 미국에 처음 가면 그러니까 이게 당황할 수가 있죠. 이 최종호에 대해 누가 얘기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뭐지? 너무 어두워. 점점 이 피로가 누적되죠. 넘친 겨. 그렇죠. 어둡게 만들어야지. 히히히히. 서인복이 악조건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준 많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뭐지?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모인 사람들로 응원단이 조직되어 이거를 저마다 코스 중간중간에서 쳤다. 우리들을 기다리고 했다. 당시 보스턴에는